우리 작가님은 20대로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진 찍으면 여기가 조금 들어갔고 비대칭인 것 같고 중안부도 긴 것 같고 이런 분들이 30대 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정도 되면 방법들을 했을 때 미용적인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보고, 근데 그 요즘에 피부과 시술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도 뭐 하나 좀 받아볼까 싶은데 또 뭘 받아야 될지 알아보기도 너무 많고 정보도 많고 20대들이 받을 수 있는 괜찮은 가성비 추천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한번 오늘은 연령대별로 어떤 좋아요.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연령대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0대들도 피부과에 오나요? 그렇죠. 병원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미용 치료들 그것만 받으려고 오는 거는 아닌데 10대가 병원에 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여드름이죠. 여드름 문제가 10대 때 시작을 하니까 여드름이 생기면서 미용적인 문제가 같이 생기죠. 착색이 되고 붉어지고 흉터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문제로 10대들은 병원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착색이나 흉터가 생긴 거를 10대 때 바로 치료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여드름이 염증이 돼서 나중에 흔적이 남는 경우들, 붉게 남고 그리고 나중에 착색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치료를 안 해도 없어져요. 몇 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없어지는데, 미용적으로 얘를 좀 빨리 없애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 흉터의 경우는 좀 다르죠.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드름 상황이 웬만큼 끝난 다음에 저는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10대들은 여드름 치료를 받으러 올 수도 있는데 흉터 치료는 일단 나중에. 10대들의 경우는 근데 많이 관심을 갖는 일종의 항노화 치료를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톡스 시술이나 이 정도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10대가요? 10대도 왜요? 있어요. 좀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맞추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 지망생 분들도 있고, 또 예체능 쪽 전공하는 친구들은 약간 얼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해서 큰 상관은 없어요. 뭐 10대라고 해서 보톡스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 근데 필요성이 그만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20대 환자분들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작가님은 20대로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진 찍으면 네. 여기가 조금 들어갔고 비대칭인 것 같고 중안부도 긴 것 같고 그냥 다 좀 윤곽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20대 분들은 실제로 어떤 노화가 시작되거나 그렇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들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얼굴의 생김새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죠. 눈, 코, 입의 모양이나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치료를 할 때는 그런 니즈에 맞춰가지고 방법들을 고민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굴에 지방은 많은데 피부는 아직 탄력이 살아있는 이런 분들이 울세라, 슈링크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저는 치료를 했을 때 20, 30대가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방을 좀 줄여주면 그만큼 얼굴이 가서 올라붙는 거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20대들이 스킨 보톡스 이런 거 맞는 건 어때요? 약간 일회성으로 반짝할 수 있는 치료가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때 선택을 하는 게 스킨 부스터 같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날 전에 반짝. 그렇죠. 물론 장기적인 도움도 돼요. 스킨 보톡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리쥬란이 됐든 베룩도 하고 여러 종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를 집어넣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아직은 아주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도 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영향을 줍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직접적인 건, 얘가 피부에 들어가 있으면 조직을 밀겠죠. 조직을 밀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약간 이렇게 눌리게 돼요. 그 세포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섬유모세포라는 세포예요. 얘가 눌리면 그 눌리는 자극에 의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얘가 들어가서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반응들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게 일종의 우리가 피부 재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직접적인 도움은 바늘로 찔러주는 데서 나와요. 바늘로 많이 찔러주면 실제로 구멍이 뽕뽕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구멍을 바로 메워요. 그것도 재생이죠. 그러면 그게 메워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싹 만들어지니까 피부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사 치료를 하고 나면 피부가 좀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20대, 30대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그런 치료법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20대 지방이 많다면 울세라. 근육이 고민이라면 보톡스, 반짝 피부가 좋길 바란다면 뭐 스킨 부스터. 30대 환자분들은 보통 어떤 고민으로 오시는 거예요? 10대 환자분들은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죠. 이론적으로는 2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30대쯤 돼서 이제 그런 변화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30대 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얼굴이 좀 처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치료를 통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각 부위에 맞춰서 치료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꺼진 부위는 다 다른 시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뭔가 채워넣는 방법이라는 거는 필러를 넣을 것인가, 채우는 종류는 전부 필러인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다른 종류들은 히알루론산과는 다른 성분이고 방식도 좀 다르죠. 히알루론산은 그냥 채워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다른 종류들 뭐 스컬트라도 있고 주베록도 있고 레디어스도 있고 뭐 엘란세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종류들은 그냥 들어가서 또 모양을 만들어주려고 얘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뿌려놓고 나오는 식인 거예요. 일정 양을 뿌려놓으면 결국은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고 뭔가 볼륨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필러로 빵빵하게 채웠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이 성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분해돼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꼭 30대가 되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얼굴에 변화가 생긴다면 방법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처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이 문제인지 근육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교정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노화라는 과정은 피부과에서는 콜라겐의 양하고 연관이 돼요. 매년 1%씩 콜라겐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콜라겐을 다시 원래대로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피부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들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고주파 종류들, 서마즈, 올리지오, 뭐 인모드도 있고, 뭐 튠페이스도 있고. 30대는 꺼진 부위는 필러나 다른 성분처럼 네. 채워넣는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지는 부위는 고주파처럼 콜라겐을 생성시켜주고. 그러면 40대 환자분들 경우도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30대에서 40대로 가면 조금 그런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이제 여기에 꺼진 부분, 꺼진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명확해질 거고, 처진 부분들이 지방이 많아가지고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는데 지방의 양도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처진 피부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문제가 좀 돼요. 얘를 그런 타이트닝 방법, 서마지 같은 방법으로 다 잡아줄 수 있는가? 사실 역부족이죠. 지방이 좀 많은 경우는 지방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꺼진 부분은 좀 채우는 방법으로 갈 수 있고, 근육에 대한 거는 보톡스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럼 보통 원장님이 40대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주는 그런 시술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서히 하는 치료를 많이 권해요. 아까 얘기했던 고주파 치료를 서마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 인모드를 매달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인모드를 매달 하자고 합니다. 병원에 올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뭐 비용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더 저렴하고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권하고, 또 아까 이제 30대 얘기할 때 빼먹었는데 색소 문제가 보통 30대부터 도드라지기 시작해요. 40대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본격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미 같은 경우도 30대 후반 40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또 고주파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하는 방식들을 저는 가장 많이 권하고. 네, 저희 엄마가 50대신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발자국 너무 심해진 것 같지 않아? 뭐 해야 될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개인적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팔자가 들어가는 거를 꼭 뭐를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팔자 주름이 생기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각자가 다 달라요. 얘는 진짜 주름의 모양이에요. 여기가 내려와서 깊어진 게 아니라 표정을 지으면서 생긴 주름이니까 주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꼭 흉터 치료하는 방식처럼 이 주름을 살짝, 우리 서브시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살짝 필러를 아주 얕게 피부에 넣는 방식을 써가지고 여기를 살짝 메워주면 주름이 조금 흐려질 수 있겠죠. 그런 방법들은 얼굴형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팔자 주름을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딱 정해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을 봐야 돼요. 저는 50대 정도 되면 그 꺼진 부분들을 채워넣는 방법들을 했을 때 미용적인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보고. 그 마지막 60대 분들도 피부과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죠. 60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는 60대 분들한테는 좀 쓸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이에요. 울세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연배가 올라갈수록 울세라를 좀 많이 권하지 않아요. 실제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근막층을 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이 스마스를 당겨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안면 거상술 할 때도 이 스마스를 당겨주는 그러한 치료법인데, 울세라가 스마스를 당겨준다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강한 열 손상을 받으면 약간 쪼여지기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조금 거기는 회의적이에요. 울세라 시술을 할 때도 지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지방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저는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부 자체의 건강을 좀 유지를 하고, 뭐 색소가 있으면 색소 치료하면서 피부의 재생을 좀 유도를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독스 시술을 통해서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좀 채워줄 게 있는 경우에는 이때도 채워주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각각의 연령대에서 다 다른 시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딱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결국 가면 갈수록 이게 겹치는 것도 있고 좀. 그 연령대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특정 시술, 유명한 시술 하나가 모든 피부에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에 유행하는 시술들, 고주파 시술들,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얼굴의 상황이랑 상관없이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술은 누구나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술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권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몇 살이니까 이 치료가 적합하다 이런 건 없고, 가서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하죠. 각자의 방법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가지고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그치. 중요합니다.